천하를 하나로 묶고 만리장성을 하늘까지 닿을 듯 쌓아올린 불멸의 제왕, 진시황.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절대 권력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죠. 과연 그는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권력의 정점에서 태평성대를 누렸을까요? 아니, 어쩌면 그 거대한 제국의 황제라는 자리에서 가장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알던 진시황의 모습 뒤에 가려진 인간적인 불안감과 역사를 뒤흔들 뻔했던 충격적인 암살 시도들을 통해 그의 진짜 얼굴을 만나볼까 합니다. 절대 권력의 허상과 그 이면에 숨겨진 비극적인 진실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진시황은 춘추전 국시대의 혼란을 끝내고 중국 대륙을 처음으로 통일한 인물입니다. 그는 강력한 군사력과 냉혹한 법치주의를 앞세워 6나라를 차례로 무너뜨렸죠. 드넓은 천하를 손에 넣고 스스로 시황제라 칭하며 진시황은 그야말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의 등극은 웅장하고 화려했지만 그 뒤편에는 수많은 이들의 피눈물과 원한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승리자의 환호성 뒤에는 패배자들의 절규가, 통일의 위협 뒤에는 잔혹한 통치에 대한 깊은 반감이 그림자처럼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진시황의 통일 과정은 피로 얼룩진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가는 곳마다 저항하는 세력을 무자비하게 짓밟았고 수많은 백성은 고향을 잃고 굶주림에 허덕여야 했습니다.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도 그의 철권 통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상을 통제하고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여 만리장성이나 아방궁 같은 거대한 토목 공사를 벌였죠. 이러한 강압적인 정책은 진나라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를 더욱 키웠고 곳곳에서 반발 세력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황제의 권위가 높아질수록 그를 향한 암살의 위협 또한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황제는 자신의 권위를 훼손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처단했습니다. 반대 세력은 물론 심지어 황제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이들까지도 잔혹하게 숙청했죠. 황제의 눈빛은 늘 의심으로 가득했고 그의 주변에는 자신을 노리는 수많은 눈동자가 맴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야말로 진시황은 공포의 대상이자 동시에 제거 대상 1호였던 셈입니다. 겉으로는 천하를 호령하는 절대자였지만 실상은 언제 어디서 날아들지 모르는 복수의 칼날에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이죠. 그의 삶은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결코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암살 위협은 진시황의 삶과 통치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감시 체제를 구축했고 의심병은 나날이 깊어졌습니다. 황제는 늘 자신이 이용하던 수레가 아닌 여러 대의 수레를 준비하여 어느 수레에 타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잠자리 또한 매일 밤 바꾸며 혹시 모를 습격에 대비했죠. 그에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시황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던 첫 번째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량이라는 인물입니다. 그의 가문은 한나라의 명문 귀족이었지만 진시황의 침략으로 조국과 가문을 모두 잃고 말았죠. 젊은 장량의 가슴 속에는 진시황에 대한 깊은 원한과 복수심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는 폐허가 된 한나라의 궁궐 앞에서 반드시 진시황을 제거하겠다는 비장한 맹세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장량은 진시황의 목숨을 노리는 거대한 계획의 한가운데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어떤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까요? 그의 복수심은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전말을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시황의 폭정 아래 조국 한나라를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장량의 가슴에는 오직 복수만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는 폐허가 된 궁궐터에서 무너진 제단 앞에서 반드시 진시황을 제거하겠다는 비장한 맹세를 가슴 깊이 새겼을 겁니다. 그 맹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죠. 한나라 백성들의 고통과 사라진 조국의 한이 서린 거대한 복수의 서곡이었으니까요. 홀로 감당하기 버거운 이 원한을 갚기 위해 장량은 이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뜻을 함께할
오직 그만이 해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동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장량이 찾아낸 인물은 바로 창해역사라는 이름의 역발산 기계세의 장사였습니다. 창해역사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괴력의 소유자였고 엄청난 무게의 철퇴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죠. 장량은 창해역사를 만나 자신의 비극적인 사연을 들려주며 진시황을 향한 복수의 불꽃을 함께 태우자고 간곡히 설득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창해역사 역시 진나라의 압제 아래 고통받던 백성 중 한 사람이었기에 장량의 뜻에 깊이 공감하며 힘을 합치기로 결심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이제 진시황 암살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모든 지혜와 용기를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진시황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는 것이었죠. 진시황은 자신의 암살을 두려워하여 행차할 때마다 수많은 병력을 동원했고 심지어는 여러 대의 수레를 준비해 어느 수레에 자신이 타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암살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난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장량과 창해역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시황의 거대한 행차 경로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많은 경호병력의 움직임과 황제의 동선을 밤낮으로 연구했을 겁니다. 그들은 황제가 순행하는 수많은 길목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암살 지점을 찾아내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선택한 곳은 바로 박낭사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좁은 길목이어서 진시황의 행차가 잠시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었고 주변 지형이 매복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이죠. 이 지점을 중심으로 장량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는 창해역사가 지닌 비범한 괴력을 활용하여 거대한 철퇴를 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반적인 무기로는 황제의 수레를 뚫고 진시황에게 치명타를 입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밤낮으로 땀 흘려 만들어진 것은 다름 아닌 무려 120근, 약 72kg에 달하는 육중한 철퇴였습니다. 이 철퇴는 단순한 쇠뭉치가 아니었습니다. 한나라 백성들의 한과 장량의 복수심, 그리고 창해역사의 괴력이 한데 뭉쳐진 진시황의 절대 권력을 산산조각 낼 복수의 칼날이었죠. 장량은 이 거대한 철퇴를 은밀히 숨겨두고 진시황의 행차가 박낭사에 도착할 그 절체절명의 순간만을 기다렸을 겁니다. 과연 그들의 치밀한 계획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진시황의 목숨을 향한 복수의 칼날은 제대로 날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긴박했던 순간을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밝아왔습니다. 장량과 창해역사가 숨죽여 기다리던 진시황의 행차가 박낭사에 당도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멀리서부터 웅장한 북소리와 함께 수많은 병사들이 겹겹이 에워싼 채 이풍당당하게 나아오는 행렬은 그야말로 천하를 호령하는 절대 권력의 거대한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황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철저히 위장된 수레들이 연이어 지나갔습니다. 어떤 수레에 진시황이 직접 타고 있을지 감히 짐작조차 어려울 정도로 모든 수레는 흡사한 외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매복해 있던 장량의 심장은 쿵쾅거렸을 겁니다. 수많은 백성의 운명과 자신의 가문이 멸망한 한이 걸린 이 순간,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모든 감각을 집중해야 하는 그 압박감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을 테니까요. 마침내 장량이 기다리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미리 정해둔 신호에 따라 창해역사는 온몸의 모든 기력을 끌어모아 마치 바위를 부술 듯한 힘으로 거대한 철퇴를 움켜쥐었죠. 무려 120근에 달하는 육중한 철퇴가 그의 손에서 맹렬한 기세로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마치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유성이 떨어지듯 갱음을 내며 진시황의 행차를 향해 쏜살같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하나의 수레에 고정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철퇴는 수많은 수레 중 하나를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쾅 하는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견고했던 수레는 산산조각 났고 주변은 순식간에 흙먼지와 파편, 그리고 혼란스러운 병사들의 비명으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장량과 창해역사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들이 염원하던 복수의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부서진 수레 안에서 발견된 것은
황제가 아닌 다른 인물이었던 것이죠. 앞불사, 그들이 그토록 치밀하게 계산하고 노렸던 것은 진시황이 아닌 그의 가짜 수레였던 겁니다. 수많은 백성의 염원과 그들의 모든 것을 걸었던 일격이 허망하게 빗나간 순간 장량과 창의 역사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복수의 칼날이 엉뚱한 곳을 향하며 허공을 가른 그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이 충격적인 암살 시도 소식을 전해 들은 진시황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감히 자신의 목숨을 노리다니, 이는 그의 절대 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었을 테니까요. 황제는 즉시 전국에 비상령을 내리고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 대대적인 추적을 명령했습니다. 모든 관문은 봉쇄되었고 도시의 모든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었으며 길을 오가는 모든 여행객은 검문 대상이 되었죠. 진나라의 모든 정보망과 군사력이 총동원되어 마치 거대한 그물망처럼 제국 전체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와 긴장이 제국 전체를 휩쓸며 모든 이들이 서로를 의심하는 혼란스러운 시기가 시작되었을 겁니다. 장량은 실패의 좌절감과 함께 필사적으로 도주해야 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탄로 났으니 추격자들의 눈을 피해 살아남는 것만이 훗날을 기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을 테니까요. 수많은 병사들의 추격을 피해 숨어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험난한 산길과 들판을 헤쳐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얼마나 초췌하고 고독했을까요? 비록 이번 방랑사에서의 암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 사건은 진시황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을 겁니다. 그리고 장량의 복수심은 단순한 실패로 사라지지 않고 더욱 깊은 곳에 응어리져 훗날 또 다른 형태로 발현될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이 극적인 순간은 진시황의 통치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방랑사에서의 암살 시도 실패는 비록 장량의 손에서 진시황의 목숨을 앗아가지 못했지만 제왕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진시황의 통치 방식을 근본부터 뒤흔들었죠. 황제는 이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편집증적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귓가에는 늘 자신을 노리는 음모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죠. 모든 대신과 신하들은 감시의 대상이 되었고 작은 실수조차 황제의 의심을 사면 가차없는 숙청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삼엄해진 경계 속에서 진시황은 자신을 향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를 불로장생이라는 허황된 꿈에 매달리게 만들었죠. 그는 전국 방방곡곡에 신하들을 보내 불로초를 찾아 헤매게 했습니다. 서복이라는 인물에게는 수천 명의 동남동녀를 이끌고 동해 넘어 신선이 사는 곳으로 가서 불로초를 구해오라는 명령까지 내렸을 정도니까요. 진시황의 이러한 집착은 단순한 개인적인 욕망을 넘어 제국의 자원과 인력을 낭비하며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영원한 삶을 꿈꾸던 황제의 초조한 얼굴에는 오히려 죽음에 대한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한편 방랑사에서 철퇴를 던졌던 젊은 장량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비록 암살에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통해 더욱 단단한 인물로 성장합니다. 그는 훗날 한나라를 건국하는 유방의 곁에서 뛰어난 지략가로 활약하며 한신, 소아와 함께 한 초한지 3걸로 불리게 되죠. 진시황의 절대 권력에 대항했던 한 개인의 복수심은 결국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뒤흔들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초석이 되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시황의 절대 권력은 끊임없는 암살 음모와 그로 인한 공포 속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이들의 원한과 반발 위에 자신의 제국을 세웠고 그 원하는 시도 때도 없이 그림자처럼 그를 뒤쫓았죠. 암살의 위협을 극복하고 제국을 통치했지만 그 과정에서 황제는 점차 고립되고 편집증적인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진시황은 암살자들의 칼날을 피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의 죽음 이후 제국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시황 사후 환관 조고와 승상 이사 등의 권력 암투로 진나라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결국 거대한 제국은 짧은 역사를 뒤로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진시황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권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무엇으로부터 그렇게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의 암살 음모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절대 권력의 어두운 이면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불안과 공포가 어떻게 역사를 움직이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이 아닐까요?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 속에서도 끊임없이 부딪히는 개인의 저항과 그 파급 효과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권력과 개인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